궁금해 하시죠? 예. 뭐, 심지어는 아파트를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전세를 놔야 될까요? 아니면 월세로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심지어는 어디 투자가 유망한 지역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괜히, 물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상업용 부동산 주로 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부동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 에이전트 분들께서 필드에 나가면 부동산 중에 이 주택,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보인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정도의 그런 어떤 자료를 제가 취합을 해봤는데, 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이 내용의 대부분은 뭐 저희가 직접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기관에서 2025년도 어, 주거용 부동산 트렌드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좀 공감이 가고 또 우리 에이전트 분들께서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2025년도는 굉장히 좀, 출발이 지금 심사롭지 않죠. 제가 상업용부산업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또 언제 끝날지도 제대로 좀 모르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2025년도는 이 수입이라든가 이런 거의 양극화와 다원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종합소득세가 2022년도에 상위 10%, 우리나라 전 국민의 상위 10%가 약 44.3%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면 나머지 90%가 45.7%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심화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좀 나타내는 지표인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비 지출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위 20%의 국민들이 한 달에 63만 3천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데 반해서 하위 20%에 있는 국민들은 한 달에 7만 6천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아,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고는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어떤 추세를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사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택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표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2년도에 청약 경쟁률을 한번 봤더니 수도권이 분양할 때 21.55대 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방은 6.62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만 봐더라도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해서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지방이라든가 이런 도시에는 어떤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다원화가 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초품화,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뭐 월세권, 숲세권, 수세권,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어떤 거는 입지적인 것을 많이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를 지나오면서부터는 그런 어떤 아파트나 주택이 갖고 있는 입지를 보는 것보다도 그 아파트나 주거시설에서 제공하는 어메니티라든가 커뮤니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뒤에 설명하는 내용도 여기에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2025년도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가 될 것이냐? 한마디로 관망의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상황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예, 정치도 그렇고 경제, 금융 뭐 예,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부동산하고는 건축 경기하고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이 건축 비용이라는 게 지금 뭐 많이 좀 내려가 있는 추세긴 하더라도 예전을 회복하지 못했는 상태고요. 조달금리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뭐 그 어떤 그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어떤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예전만 못하다. 자, 이러다 보니까 건축 비용, 건물을 짓는 비용이 올라가고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고분양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공급이죠. 예, 그 모든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 역학적인 관계를 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그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아파트 착공 실적이 65만 호라고 합니다. 22년도엔 44만 호. 네, 23년에 26만 원, 작년에 19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 8월까지 19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어느 정도 수요는 계속 있었죠. 그런데 공급이 거기를 받쳐주지 못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겠죠. 예. 자, 이래서 이게 지금 2021년도, 22년도, 뭐 빠르면 23년도에 착공이 들어갔던 것들이 2022년도 이전의 것들은 올해 전부 다 준공이 되겠죠. 그럼 입주율을 보일 것이고, 또 재작년에 이제 시작했던 것도 이제 입주를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이제 올해 말서부터 내년까지 준공되는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가격을 형성짓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울 수도권은 본인들의 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자가 비율이나 전세 비율이 거의 뭐 비슷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으로 가면서 작년부터 자가를 포기하고 전세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경우인데요. 보통 한 해에 이, 이 주택을 팔거나 사거나 또는 뭐 전세를 얻거나 뭐 이렇게 이동하는 퍼센트지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 지방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많이 이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택을 살 때, 사실은, 뭐, 미래 가치라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를 봐서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 낫지 않겠느냐. 지방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매집 현상은, 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용어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는데, 포모 증후군이 뭐냐 했더니,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하고, 뭐 그런, 해야지만 되겠다. 나도, 뭐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부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파트 공급도 부족이 되고, 또 지방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또 반면 또 주거비는 상승하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증후군을 제대로 따랐던 사람들이 2, 3년 전에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뭐 영호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매집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거기서 탈피를 해서 그런 거는 좀 관망하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방금 들었다시피 영끌이 이제 아파트를 사서 지금 현재 어떠한 그런 어떤 안 좋은 현황이 있는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아파트가 또 경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하니까 금리 감당도 안 되고, 또 많은 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 그거를 지금 놔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2025년도에는 매집의 그런 어떤 뚜렷한 그런 행위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이 커스터마이징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아파트에 거의 맞춰서 주거하면 뭐 아파트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든가 뭐 또는 뭐 빌라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 포스트 제너레이션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자신이 속한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는 사람. 이 얘기가 뭐냐면 어, 이 뭐 굉장히 어리지만 그래도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든가, 또 여자이지만 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가, 또는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뭐 코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세대 간의 격차를 굉장히 많이 뛰어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존에는 뭐 공부할 때 공부 시기가 따로 있었고, 노동을 할 시기가 따로 있었고, 또 뭐 어떤 은퇴를 할 시기가 따로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흐지부지 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뭉텅거린 인생을 하나의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열려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거 방식하고는 약간 다른 어떤 면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어떤 뭐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그 1인 가구가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거는 뭐 취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그 1인 가구만 보더라도 뭐 비혼족도 있고 뭐 딩크족도 있고 뭐 액티브 시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인 가구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 저마다의 그런 어떤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그런 어떤 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벽돌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찍어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주거 구조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뭐 건설사 쪽에서는 이제는 뭐 이 뼈대 자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507호에 딱 들어가면 506호와 다르게 507호에서는 구조도 다를 수 있고, 또 이 어떤
그 자립식 가구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 벽체로 사용했다가 뭐 내리면 또 침대가 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그리고 내부 공간도 그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그 비중이나 이런 걸 견디지 않은 그런 어떤 벽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 그 주거민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어찌 보면 그 레고 형태의 그런 어떤 주택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묘줄료라고 하는 이 건축 시장이 이거는 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간을 변형한다든가 또는 그 편익시설을 다시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실을 모듈라 했거나 뭐 커넥션을 모듈라 했거나 침실을 모듈라 하거나 다양한 공간 구성을 어, 하는 그런 어떤 건축 시장에 큰 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뮤즐로 시장은 바로 아파트나 이런 주거실로 들어오기보다는 뭐 리조트나 호텔, 주택단지, 결국은 리조트나 호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뭐 리조트나 호텔, 뭐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어, 그 부동산인 건 맞죠. 그런데 구조를 보면 주택하고 같아요. 네. 호텔도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다만 주방만 없을 뿐인데 침실이 있고 주거 공간 있고 약간의 여유 공간 있고 화장실 있고. 예. 자, 이런 데에서 이제 이 모듈러를 이용한 그런 어떤 아파트 그리고 또 그 거기서 입주하는 사람들의 세대나 이런 것들을 어 반영해서 뭐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취향에 맞게끔 안에 내부 구조를 이렇게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가 아파트 수요가 이제 늘어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주거 만족도를 강조를 하는 이제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2025년도 트렌드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뭐 아보하라고 해서 아주 보통의 하루 즉 다시 말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뭐 소액 뭐라 그러죠? 소핵황이라고 그러나요? 소확행인가요? 뭐 그런 거를 좀 비슷한 의미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이 평범한 일상에서의 그런 어떤 자기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뭐 일반적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뭐 행복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행이라든가 헬스, 그다음에 뭐 셀프 인테리어, 반려동물, 뭐 스포츠 캠핑, 이런 것들을 공간과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기존의 그런 어떤 우리가 한 40년 동안 봐왔던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의 패러다임하고는 약간 다른 면모를 좀 보이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이 아파트를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것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 시대의 가치를 소비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물론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환경 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의외로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링이라든가 또는 뭐 친환경 제품을
일부러 약간 돈을 더 지불하고도 구매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들, 요런 것들의 현상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인류 또는 지구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현 세대를 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그럼 우리 후손들한테 이 지구를 잠깐 빌려 쓰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만큼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이 수분 패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 선택 시 주요 요인으로는 그전에는 사실 뭐 사회적 지위를 표방하는 데 없지 않아 그런 역할을 했죠. 뭐 어디 사니? 난 뭐 압구정 어디? 예. 뭐 청담동 어디? 그로부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지위를 어, 향상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고요.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재테크였죠. 투자 가치.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 이제 이것을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자산의 가치보다는, 편리성의 가치, 경제성의 가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적인 그런 어떤 뭐 입지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편익시설을 제공하는지라고 하는 거에, 더 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주거 만족도를 높이려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독립적인 생활 추구가 가능해야 되겠고, 또,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모듈러 그런 어떤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어, 같은 동, 바로 옆에 있는 호실을 하더라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뭐, 개성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대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이프스타일 아파트라는 것이 또,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2025년인데요. 기존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담보 자산이었죠. 또 상품이 균질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냈듯이 다 똑같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어떤 그 차이나, 같은 그 단지, 같은 뭐 거의 동일한 호수란 면적에서는 서로의 그런 어떤 개성적인 면이 없었다는 거죠. 자, 또한 반면에 이제 이 아파트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2025년도 이후에는 이 아파트의 그런 어떤 구조 형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그런 아파트들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도 이제 이 아파트만 보면 이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 TV에서 아파트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광고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인기 연예인이 나와서, 뭐, 브랜드를 강조하는, 그 다음에 뭐 역세권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아파트 광고하시는 거 잘 보세요. 어떤 게 나오는가요? 예.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뭐 어메니티 풀이 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입주자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트렌드는 그전에 이제 이 브랜드라든가 시강사의 로고보다는 트렌드가 이 거주를 하면서의 그런 어떤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뭐 삶의 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광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기존의 방식하고 다른 그런 어떤 주거 아파트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 같은 단지 내에서의 단지 입주민들끼리의 그런 어떤 커뮤니티나 어메니티를 사용함으로써, 어, 그 단지를 이제 도시화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단지 안에서 그냥, 어,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것만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도시화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뭐, 입주민 전용의 그런, 뭐, 영화관이 있을 수도 있고, 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 4세대 아파트의 형태가 단지를 도시화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시키는, 그런 것이 4세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보면, TV 광고 나오시는 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영화관이 있다든가 또는 뭐 인피니트 풀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강조가 되다 보니 건설사나 시공사에서는 자연적으로 단지 내에 보다 차별화된 그런 어떤 어메니티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 확보를 해서 입주민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경향은 올해 작년부터 쭉 이어져서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천만 시니어 시대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 우리나라가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2030년 고령 인구 비율이 25% 이상 된다 이런 얘기인데 4명 중 1명은 이제 노인 인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우려가 되는 그런 거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천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공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뭐 이거는 뭐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노인들을 위한 특화된 그런 어떤 주거 상품이 등장을 할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실버타운이라든가 복지주택, 뭐 실버스테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천만 명의 시니어들이 이 주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어떤 아파트도 구조가 달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선이라든가 보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어떤 아파트들도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고령화된 그런 어떤 세대들 중에서도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노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뭐 몸이 아프거나 편찮으시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자, 그런 분들을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액티브 시니어와 또 자본력이 있는 그런 어떤 시니어들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그런 어떤 주거 형태보다는 좀 더 편리한 주거 형태. 즉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든다면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가 또는 뭐 그 노인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생활 편의 시설 뭐 조식을 제공한다든가 또 세탁을 한다든가 뭐 청소를 해준다든가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 노인 주거 상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착공 들어가면 2026년 7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니어 시대를 맞이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사실 이 기존의 아파트를 자산 축적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시니어들은 자산 축적을 위한 과잉 부동산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노년을 충분히 잘 보내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측면이 더 많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이 자산을 시니어인 상태에서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지금 1가구 1주택에도 불구하고 2주택을 매집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에, 시니어 시대에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 보다도 삶을 풍요롭게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보낼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25년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뭐 어차피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도 트렌드, 제가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망의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의 구조 자체가 탄력적인 주택 구조를 갖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주거 만족도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세대들이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그런 어떤 자산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표현이고요. 반면에 이제 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이죠. 그 내가 얼만큼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편리하게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가라고 하는 것.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거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어, 자산의 가치보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 사회는, 자산 축적보다는 삶의 질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주거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 초고령 사회하고 연결돼서 이 주택연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격 12억 이하만 해당이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공시가격 12억짜리를 75세에 주택연금을 들게 되면 한 달에 나오는 게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떤 의미냐면 두 부부가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한 달 생활비를 적정한 생활비를 물어봤더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그것이 보통 한 300에서 4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부부가. 자,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그 이 일반적인 이제 연금이라든가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평생 모아서 그 아파트 하나 샀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분들이 그것을 처분하고 어, 약간 낮게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뭐 지금 여기 공시지가 12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거래시가는 뭐 15억에서 18억 정도 되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 약간 줄여서 가면서 지금에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하고 새로 산 주택을 주택연금에 집어넣고 어,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부부가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런 어떤 가처분소득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연금을 다 동원해도 뭐 15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어떤 1가구 1주택자들이 좀 더 어, 어, 가격을 좀
지금보다는 저렴한 아파트로 갈아타고 바로 주택연금에 집어넣게 되면 뭐 여기서 주택연금에서 뭐 한 200만 원, 250만 원만 받쳐준다고 하면 기존의 연금 포함해서 300에서 400 정도의 그런 어떤 가처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현상, 즉 다시 말해서 장기 보유된 그런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2025년도 주거용 부동산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